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종량제 봉투 지원과 중증장애인 간식비도 없어졌습니다. 전정희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 익산 지역 총선 판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정읍 고창에 하정열 씨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도내에서도 군과 경찰, 행정기관의 합동훈련이 열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던 것을 빼앗는 것이 가장 고약하다고 했습니다. 전주시 복지 예산 얘기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슬그머니 없애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쥐꼬리만한 예산인데 거창한 낭비인 양 가위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고차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내 기초생활수급 시민은 올해부터 한 달에 2장씩 나오던 종량제 봉투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주시가 사업 효과가 적다며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3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생색을 내더니 또다시 없애버린 것입니다. 안 주려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줬다가 안 줬다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태도를 바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학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게 저희들도. 중증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이 사는 복지시설 간식비도 100% 삭감됐습니다. 1인당 하루 500원 꼴인 간식비는 한 해 비용이 8,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수년 만에 종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시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복지시설. 그렇죠. 하지만 전주시 바람과 달리 복지시설 측은 간식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횟수가 그렇게 매일같이는 못 나가고 조금 이제 예산 봐서 저희들이 조금 숫자를 줄였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전주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뭉치거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약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구제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은 계속해서 삭감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주시에서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할애된 공간과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익산 갑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 등이 출마했고 여당마저도 이례적인 경합 지역입니다. 치열한 예선 경쟁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본선 선택이 특히 주목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 강북경찰서장을 지낸 김영일 씨와 한국폴리텍대학 김제 캠퍼스 학장을 역임한 임석삼 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현 의원에 맞서 17대 의원으로 활동한 한병도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재혁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배승철 전 도의원, 이한수 전 시장, 고상진 도당 대변인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그릇 돌봄센터 부소장인 전권희 씨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분열 속에 여당에서는 이례적으로 2명의 예비 후보가 지역 살림꾼임을 자처하며 틈새를 공략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욱 치열해진 양상을 띠며 전 현직 간의 대결 그리고 전 시장의 가세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야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느 분을 택해야 할지 또는 어느 분이 더 잘하실 분인지를 아직은.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 KTX 역세권 개발 등 현안 추진의 적임자임을 호소하며 도덕성과 자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 간의 우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정치적 역학구도의 변화 여지가 있는 만큼 지역 표심은 유동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익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보고 뽑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 초선 의원을 배출할지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유성엽 의원 지역구에 영입 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후보 자격 심사 논란으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나설 전략공천 후보 6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읍 고창 선거구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정열 후보는 더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물로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유성엽 의원을 겨냥한 저격수로 일찌감치 점찍어졌습니다. 전정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익산 을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던 김병관 외젠 이사회 의장은 경기도 성남시 붕당갑에 출마합니다. 국민의당은 최근 입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총선 후보 자격 심사를 이틀 만에 번복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 임 전 군수에 대해 후보 자격 심사와 재심에서 2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중앙단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경선 자격을 부여하기로 입장을 바꾸어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에는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재심 결정까지 기각됐는데 선대에서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편 전정희 의원이 국민의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국민의당 익산을의 공천 경쟁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총 19건의 29명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1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 대상자 중에는 예비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금품이나 향응 접대,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용곤충이 건강도, 농가소득도 챙기는 미래 식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상용화에 거부감이 걸림돌이었는데 간편식으로 만들었더니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 푸딩. 이 푸딩에는 갈색 거절이 애벌레인 고소해가 분말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환자나 노약자를 고려해 간편하게 떠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 누룽지 맛까지 더해 기존 곤충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벌레라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맛이 참 좋네요. 구수하고 담백하고. 애벌레인 고소에는 소고기에 비해 단백질은 2배 이상,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소해로 만든 푸딩 역시 비타민과 무기질이 13가지 함유돼 영양 보충에 안성맞춤입니다. 생선이나 오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총 지방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혈행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고소에는 밀집거기를 먹는 데다 3개월만 키우면 식품에 활용할 수 있어 상용화에 따른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소해 푸딩의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조만간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600억 정도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일반 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이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식용곤충이 건강도 챙기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고국 나들이 기회 제공을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두 27가정을 선발해 항공교통료와 최장 30일간의 체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내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은 오는 21일까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스타항공이 지역 할당을 통해 도내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객실 인턴 승무원 모집 인원의 40%인 35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우는 등 신입 직원 153명 가운데 48명을 전북 출신자로 선발했습니다. 신입사원 워크숍도 전북에 대한 이해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도청 등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킬리졸브가 도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배치 논란에 이은 대규모 군사훈련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킬리졸브 연습에는 도내에서도 35사단 10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합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동됩니다. 오는 11일에는 김제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이 펼쳐지고 다음 주에는 경찰과 예비군, 공무원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야외 기동 훈련을 벌입니다. 후방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 참가하게 됩니다. 훈련 지역에서 일적으로 교통 통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 측은 공식적으로 킬리졸브에 참여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긴장 속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 고조하는 연합훈련 반대한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강화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욱이 잠잠해졌던 사드 배치 논의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이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또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훈련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시민단체들은 킬리졸브 연습과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거리 캠페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긴장감이 도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감사원이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쟁점으로 도교육청은 중복 감사라며 불편한 기색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감사반 2명을 파견해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지난 1월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점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실질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예비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에서 4년 동안 전북교육청의 예산 편성 내역과 함께 지난해 남은 예산 등도 요구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익감사는 정당하게 받겠다면서도 비슷한 감사가 중복되고 있다며 불편하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감사는 정정당당하게 받을 것이며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와 비슷한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실지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는 처리 기한 6개월인 8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로 교육감들을 고발한 데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미 지난 2013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교육부의 이번 고발은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전국의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산불 160건 중 60%가량인 97건이 봄철에 집중됐으며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미리 진화 장비를 갖추고 소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가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돼 도내에서 510명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도내 체납액은 195억 원가량이며 명단은 10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호자의 학력이나 직업, 학생의 병력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동의를 얻어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익산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오는 9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는 익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 군산을 경유해 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매일 6차례 운행합니다. 고창군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게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